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로 밀리터리는 최근 세계 최강 수준 한국형 미래 전차 K3 영상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ADX 2019에서 처음 소개된 K3 전차 개념 영상을 언론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MBT 203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승용차처럼 빠른 속도로 꿈의 전차포로 불리는 레일권을 쏘아대며 전장을 누비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도 현대로템과 함께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을 개발 중이다. 육군이 K2 흑표 전차 후속으로 K3 전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13년 말 육군의 장기 소요 제기에 따른 것이다. ADD에 따르면 K3 전차는 개념 연구 기간을 거쳐 2023년 무렵 탐색 개발에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품을 제작한다. 지난 10월 10일 북한군 열병식에선 종차 천마호 선군호와는 다른 신형 전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래 지상전 전장은 신속 기동전 양상,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투원 보호를 위한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소가 되고 있다. ADD가 개발 중인 K3 전차의 개념 성능은 미국의 MIA-2 에이브럼스 등 세계 최신형 전차들의 성능을 뛰어넘는다. 한국형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전압의 대전율을 이용한 레일건으로 무장하고 종말 추적 지능탄, 지능형 표적 탐지 장치를 화력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전차 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C2I를 기반으로 차량 탑재형 무인기와 360도 상황인식 관측 장치, 지뢰, 급조 폭발물 탐지 및 파괴 장치 등 각종 미래형 전투 장비를 적용한다. 또 승무원석과 승무원 헬멧에 고해상도의 3D 외부 영상과 휴머노이드 기반의 고정밀, 고효율 운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기동 성능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하는 능동형 현수 장치를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고, 스마트 휠궤도 변환 장치, 투명 전차 체계, 전자기 장갑, 경량화된 모듈형 특수 장갑, 스마트 자가 제동 장치 등으로 생존성 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험난했던 흑표 전차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현재 현대로템에서 100대가 생산된 상태고 2017년까지 100대가 더 양산될 예정이다. 큰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추가 생산은 없을 예정이라 하고, 하지만 육군은 흑표전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합참에 차기전차 개발을 요청한 상태다. 2013년 말에 K2 흑표 전차의 후속으로 K3 전차의 개발을 장기 소요로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돌입했다. K3 전차는 5에서 7년간 개념 연구 기간을 거쳐 2023년 무렵 탐색 개발에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전차 개발은 개념 연구 단계부터 탐색 개발, 체계 개발, 본격 양산까지 15년가량이 소요된다. 흑표 전차의 경우 1993년 개념 연구를 시작해 2007년 3월 시제품이 생산되기까지 해수로 14년이 걸렸다. 개념 연구 단계에 제한되었던 흑표 전차의 모습이다. 무인 포탑, 지뢰 탐지 및 제거기, 차대에 내장된 7.62mm 기관총 등등 신개념들이 많이 보이지. 하지만 너무 새로운 기술들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육군이 거절. 현재 모습의 K2 흑표전차가 탄생한다. 흑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680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육군 전력 증강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당초 계획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대만 1차 생산하기로 한 상태다. 육군은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이 어려워지자
구형인 M48A5K 전차의 야간 사격 성능을 개량해 향후 최소 10년간 더 운용하고 이후 K3 전차로 대체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전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즉 흑표 전차는 육군, 해병대의 최고참 구형 M48A3K 전차를 대체하는 용도로 200여 대만 생산하게 되고, 차세대 전차인 K3은 M48A5K 전차 대체용으로 300여 대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K3 전차의 개념 성능은 미국의 MIA-2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 2, 독일의 레오파드 EA7,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일본의 십식 전차, 중국의 99A2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최신 전차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5월 9일 러시아가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최신형 아르마타와도 세대가 다른 전차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도 러시아의 아르마타가 등장하면서 MBT 2030라는 차기전차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차세대 전차를 개발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념 연구를 시작한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미국과 영국의 전차 개발 계획인 2030 프로젝트의 개념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와 성능면에서 동급으로 볼 수 있다. 위쪽이 미국의 차세대 전차, 아래쪽이 영국의 차세대 전차 개념도.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레일건으로 무장하고 종말 추적 지능탄, 지능형 표적 탐지 장치를 화력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기동 성능은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 능동형 현수 장치를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고, 투명 전차 체계, 전자기 장갑, 다층 구조, 특수 장갑 등으로 생존 성면에서 아르마타급의 전차보다 한 세대 위의 전차를 만들겠다는 의미. 흑표 개발 당시 개발 진행 과정에서 점점 신개념들을 배제하고 보수적인 개념들을 적용해 4.5세대 전차에 머무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K3 전차 개념도 아직 개념도니까 거북이 같이 생겼다고 가지 말자. 흑표처럼 여기서 많이 변한다. K3 전차는 복합재 사용으로 인한 장갑 무게 대폭적인 감소와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 승용차급의 속도와 기동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력, 레일건이다. 평평한 두 개의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전기 에너지로 포탄을 추진하는 레일건은 복약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탄의 파괴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재래식 포의 탄속도가 1800m/s이지만 레일건은 3000m/s 이상이며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크다. 재래식 120mm 포의 파괴력이 18mj인 반면 레일건은 64mj로 약 4배라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4년 40mm급의 레일건 개발을 완료했으니 현재는 더 진보했을 거다. 2014년 민군과학기술박람회에서 공개된 국방과학연구소 레일건 발사 테스트 동영상이다. 솔직히 40mm면 지금도 전차포로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차병 개들은 알겠지만 현재 120mm 전차포 날탄의 단심 굵기가 35에서 40mm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은 크고 복잡한 전개 발생 장치들을 소형화할 수 없으니 전차에 탑재할 순 없겠지. 때문에 차기 전차포로는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로 탄을 발사시키는 전열화 확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밀덕들도 많던데, 일단 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일건으로 간다니까 그때까지 개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듯. K3 전차는 전자기 장갑, 다층 구조 특수 장갑을 기념상 채택해 방호력 면에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과연은 미국이 2007년부터 강철보다 강하면서
플라스틱만큼 가벼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소재를 K3 개발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갑이 개발되면 30톤급의 전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승용차급의 속도와 기동성으로 질주할 수 있겠지. 또 하나 국과연이 밝힌 K3 개념 연구 중에 재미있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투명전차 체계를 개념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미국 방부의 주도 아래 메타 소재를 개발 중이다. 메타 소재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지 않고 반대편으로 나간다고 한다. 뭐 대략 킹왕짱 투명 드래곤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방나노응용특화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더라. 대략 이제까지 언론에 공개된 K3 전차의 스케줄과 스펙에 대해 써봤는데 가능할까 하는 기술들도 꽤 있다. 하지만 흑표가 처음에 개념 연구 때와 달리 개발하면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실전 배치됐을 땐 현재 최신 전차보다 한 세대 위의 전차가 아닌 동시대 최신 전차에 머무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 상대로 필요한 전차는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차가 되겠지. 잘 되길 빈다. 아 그리고 K9 자주포 K9 핀로 개량 계획이 있더라. 근데 이게 말만 개량이지 껍데기 이고 다 바꾸는 수준이더라. 장전 완전 자동화로 운용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분당 발사수, 기동력 증가. 또 밖에서 무인으로 포탑 조종 발사 등등 미국 크루세이더가 만들다가 취소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감. 우리나라 포방부의 자주포 사랑은 거의 변태 수준. 나중에 시간 나면 요약해 올리겠음.